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가보년 새해가 되면서 신년 계획, 다짐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다짐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이 다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무언가를 행동하고 실천에 옮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일정표나 시간표를 함께 체계적으로 짜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2014년도의 신년 계획과 다짐들 다 이뤄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RTN 생생정보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침서,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신년 운세인데요. 과연 이번 한 해 신년 운세는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바로바로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14년 신년을 맞이하여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과 인연이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떠오르는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운수대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신년 운세를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소재학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동양미래예측학 박사세요. 동양미래예측학이란 정확히 뭘까요? 동양미래예측학은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사주팔자, 네네. 아니면 관상, 주역, 손금, 궁합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동양역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동양역학에는 그 유의한 미래예측의 툴도 분명 있지만 더 많은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동양역학의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겨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으로 만든 것을 바로 동양미래예측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운세라는 건 또 뭘까요? 보통 신년의 운세를 본다든가 네. 하루의 운세하고 운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네. 운세를 좀 정확히 분석한다면은 운의 흐름, 아니면 운명이나 운이 오는 기세,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네. 우린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재미가 없겠죠. 근데 운명의 모든 것이 선택이 가능하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운명은 뭐냐?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공부나 지식을 통해서 네. 바로 어디까지가 내 삶에 주어진 것인지를 알고 네. 어디까지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서 한 번뿐인 삶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운세를 보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또 운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동양미래예측학에 사주팔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주팔자는 또 정확히 뭘까요? 예, 동양미래예측학을 대표하는 것, 즉 네. 동양역학을 대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주팔자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즉 출생 연, 월, 일, 시에 대하여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십간십이지라는 간지로 표시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그 태양의 분포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거의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큰 흐름, 흥망성쇠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사주팔자에는
삶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 알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사주팔자는 한 사람 삶에 대한 삶의 큰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사주팔자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양력 아닌가요? 어떻게 양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보통은 알고 있어요. 사주팔자의 기준을 음력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사주팔자의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양력이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앞으로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주팔자 저 재작년에도 봤었고요. 작년에도 제 사주팔자를 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 저처럼 이렇게 사주팔자를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경계해야 할 점 하나 알려주시죠.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주팔자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네. 내가 오늘 집 앞에 나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악수 3번 하고 헤어질 것까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맹신합니다. 내가 오늘 부산을 동쪽으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 부산을 가도 될까요?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아예 그냥 배제를 해버립니다. 네. 이거 전혀 쓸모없는 거라고. 사주팔자는 맹신의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믿을 신봉의 대상도 아닙니다. 거긴 분명히 어떤 유효한 예측의 툴이 있어서 잘만 활용한다면 삶의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단 너무 신봉하다 보면은 괜히 빠져들다 보면은 정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해줘야 될 겁니다. 네,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 갑오년 새해 과연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요? 2014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2014년이 바로 갑오년이라고 합니다. 자, 14년 갑오년, 시끄러워 청말띠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말띠면서 청말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말을 떠올리는 순간에 일단 우리는 2014년은 말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얘기해도 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그럼 자봅시다. 그럼 2014년에 태어난 사람 말처럼 잘 달릴까? 자, 가장 2014년 청마해라고 하죠. 네. 이때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말띠의 성향, 아하. 그리고 특히 말띠에 태어나면 좋은가? 네네. 그 중에 특히 말띠의 여자, 청말띠 여자가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설 중에서 말띠의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혹은 또 백말띠의 여자는 팔자가 더 사납다. 네. 이러한 속설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속설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양의 전통적인 사유 속에는 그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에서 네. 여성을 상징할 때 어떻게 자 카리스마 있고 리더, 뭐 힘도 잘 쓰고 남도 좁혀고 이런 여자를 좋게 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네. 남편들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조용하면서 이런 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의 의미가 순종적입니까? 자, 말은 천방지축입니다. 그렇죠.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이죠. 아무래도 그 의미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자, 말은 천방지축에 잘 맞지 않고 또 하나 이 동양에서 어떤 12띠에서 띠동물은 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낮 11시 반에서부터 1시 반까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오십니다. 우리가 정오를 알립니다. 뚜뚜뚜 할 때가 정오라고 합니다. 네. 이 오가 바로 말을 의미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또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길은 걸 우린 하지라고 부르죠. 네. 바로 이 하지 때도 바로 그 하지를 의미하는 것도 말입니다. 5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시와 5월은 하루 중에 해가 가장 길고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태양은 달과 아니면 더불어서 태양은 양기라고 합니다. 양의 네. 상징. 그래서 강한 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5가 의미하는 것이 강한 양을 상징하고 남자와 여자의 개념에서 양은 남자입니다. 어허. 강한 남성. 네. 그래서 이 말이라든가 이 5의 의미는 강한 양기 남자의 기상을 얘기합니다. 즉 뭔가 리드하고 네. 끌고 가고 힘차게 역동하는 기상. 그래서 남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사회, 순종적인 여성상을 현모양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회 속에서 말의 습성을 닮은 여자라면 일단 꺼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거기서 나왔는데 네. 그럼 그 중에서 또 왜 백말띠가 나왔냐? 말은 정확히 치면 올해가 갑오년이라서 청말띠라고 합니다. 네. 말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오행사상에 의해서 온 겁니다.
오행 목화 토금수에 따라서 네. 목에 따른 갑오년은 청말, 그리고 화는 병운년에 해서 적토마입니다. 빨간 말. 그리고 토는 그 노란 말, 네네. 무우락에서 노란 말이 되고, 그다음 금이 바로 경우락에 해서 바로 백말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수는 그 이모락에서 바로 검은 말이 되고. 야, 근데 이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오행 목은 뻗어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네.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룡처럼 화는 화려하게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 타오르는 기질. 네. 그래서 빨간색인 거고, 그 다음에 토는 곡식이 누르있는 들판이라든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런 걸 얘기하는 거고, 금은 하얀 것들을 의미하면서 또 한 가지는 주면 호랑이, 백호의 기질, 웅장한 기질, 카리스마, 아주 강한 리더, 혹은 뭐 도끼같이 강한 쇳덩어리, 이런 기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는 지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흰색을 의미하는 게 오행금인데, 이 금이 강한 카리스마, 강한 기질입니다. 자, 말만 해도 남성의 기질이 강하고 천방지축이라서 여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백말이라면 오행금을 의미합니다. 네. 권력을 가진 가장 강한 말이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말대 여자는 아무래도 팔자가 좋지 않다. 이런 속설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짜 말띠나 백말대 여성이 그 팔자가 강하거나 안 좋을 것인가? 사실은 사주팔자는 연, 월, 일, 시 모든 걸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띠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하. 자, 올해 2014년입니다, 바로. 그럼 올해 2014년 갑오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동양에서 이 갑이라는 의미는 목화토금수에서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갑자을축, 갑을병정에서 10간의 시작도 갑이요, 60갑자 시작도 갑자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갑의 의미는 모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갑오할 때 오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즉 양기락에서 해서 화려하고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강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올해 시작의 어떤 의미성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볼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어떤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는 준비하는 과정, 내는 과정을 겪어왔더라면은 올해는 그걸 누리는 시기입니다. 화 중에서 가장 강한 화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왕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까지의 결과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네. 앞으로 2, 3년 정도가 그런 것들을 누려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주팔자가 이제 주제로 나왔으니까, 그럼 사주팔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네. 겁니다. 자, 사주팔자의 기준이 아까 양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달력이 양력과 음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력은 큰 글씨고 음력은 작은 글씨죠. 네. 알죠? 그럼 큰 글씨 조그맣게 쓰면 음력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봅시다.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그 연월 일시죠. 출생연월일시. 혹시 사주팔자 보는데 아버지 직업, 엄마 몸무게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아니죠. 그럼 뭡니까? 출생년, 월, 일, 태어난 시죠. 날짜, 네. 시.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그럼 출생연은 뭡니까? 연은 우리 해라고 합니다. 해. 네. 해가 바뀌는 것. 네. 즉 태양과 관계 있는 거죠. 해와 관계 있으면 양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해가 바뀌는 걸 우리는 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월은 뭘까? 달월자 쓰니까 월은 음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보죠. 지금이 1월 달입니다. 계절이 뭐죠? 겨울이죠. 겨울이죠. 네. 예. 4월 달은 봄이죠. 봄. 6월 달은 여름. 그러면 월이 의미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계절의 변화는 뭐가 중요할까? 잘 봅시다. 계절의 변화는 잘 보니까 태양과 지구의 공전, 해가 바뀌는 것이 연인데 네. 잘 보면은 월은 뭡니까? 해가 어디까지 바뀌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정확히 친다면은 연은 지구 공전의 단위고 네. 월은 지구 공전의 과정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어디까지 얼만큼 있는 위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니까. 네. 그럼 연과 월은 전부 다 태양과 관계된 거니까 양력이 기준이죠? 네. 예. 그다음 그다음 일은 뭡니까? 일은 해가 한번 뜨고 지는 게 일이네. 네. 그렇죠. 그럼 시는 뭘까요? 시는 지금 몇 시죠? 지금 10시네.
그럼 해가 막 뜨고 있는 겁니다. 12시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네요. 네. 3시면 지고 있네요. 그럼 시는 해가 지는 과정. 그럼 다시 말해서 일은 해가 뜨고 지는 지구 자전의 단위고 시는 지구 자전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은 지구 공전의 단위이고 월은 지구 공전의 과정. 일은 지구 자전의 단위이고 시는 지구 자전의 과정. 뭐와 관계든 태양과 관계든 여기에 달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 뜨고 있겠죠. 네. 지금 해가 뜨고 10시면은 해가 뜨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머리 뜨고 있죠. 네네. 좀 있으면 더 머리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달이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딘가 있겠죠. 네. 근데 어디인지 몰라. 왜? 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렇게 연, 월, 일시는 태양과 관계 있는 거다 보니까 바로 우리 달력이 태양과 관계 있는 달력은 양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주팔자의 기준은 바로 양력이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순태양력이라는 거죠. 절기력에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주 이제까지 잘못 봤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은 음력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음력으로 알려줘도 이제 사주를 볼 때 이제 간지력, 만세력이라는 걸 놓고서 뽑습니다. 갑자, 을축 이렇게 뽑는 것들, 바로 이게 간지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양력이 기준인 거고 결국엔 간지력으로 환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기준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네. 착각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이라는 것은 뭔지 이해하셨죠? 네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직접 이제 사주팔자가 뭔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제가 2014년 1월 15일 10시에서 11시경, 혹은 정확히 말하면은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시에 대한 사주팔자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주팔자의 그 개념도부터 보시자. 제일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사주팔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주팔자. 자, 사주팔자에 보시면 여기에 한문으로 넉사자, 기둥두자. 그러면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인 네. 거고, 그 다음 팔자는 8팔자, 글자자자. 그럼 4개의 기둥과 8팔자라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네. 4기둥과 8글자. 여기 보시면 2014년 1월 15일 10시라고 할 때 우선 연주라면 여기 보면 계산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올해 연주가 자, 갑오년으로 해서 갑오년은 그 말띠의 해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뽑으면 아직까지 이 계사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계사는 뱀을 의미하지 말이 아니고 뱀입니다. 뱀. 네. 그럼 2013년인데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모든 것 시작의 의미가 있고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낮 12시에 12시 정확히 치면 12시 반에 태양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것, 진짜 뜨거운 걸 느끼는 것은 12시 반이 아니라 3시, 4시가 돼야 뜨겁습니다. 네네. 이렇게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운이 시작되는 것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이 정확히 동지부터 길어지기 시작하고 신정을 지나고 구정을 지나지만 입춘이 지나면서부터 바로 태양이 잉태하는 겁니다. 잉태가 아니라 출산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렇듯이 2월 4일 입춘이 지난 뒤부터 이렇게 태세라고 하죠. 연이 바뀐다고 아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직 양력 2월 4일 전까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기왕이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이것은 어떤 미신이 아니고 우리 동양의 지혜, 10간 12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바로 동양의 어떤 기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어떤 미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전, 오후 할 때도 우리가 오시, 가보니의 오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자전, 뭐 자정, 뭐 또 자정 이런 부분도 자시와 오시의 개념에서 나온 것인 거고, 자우선도 바로 자와 오의 개념을 나온 것이지, 이건 어떤 미신적 요소가 아니라 네. 바로 동양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기후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박사님, 나머지 3가지도 한번 예, 간략하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여기서 해주시죠. 보면은 15일, 자 1월 이것은 월이 바로 1월, 현재 1월이 을축일이라 을축월입니다. 을축월. 네. 그리고 15일이 병술일이라고 합니다. 15일이 병술일. 그 다음에 그 시간, 지금 시간이 바로 계사일입니다. 계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보실 때 이 4가지는 현재 딱 보면은
연, 월, 일시 4개를 천간과 지지를 합한 것이 꼭 기둥처럼 보인다. 그래서 4개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총 글자 수가 8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기둥 8글자.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 사주팔자로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보통 사주팔자로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봅시다.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연, 월, 일, 시에 대한 기록이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운을 좌우할 때는 부모의 여건이라든가 출생 지역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즉 초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직 출생 시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 2014년 1월 15일 날 네. 똑같이 10시 반에 태어났는데 네. 한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남한에 태어났다.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다릅니다. 네. 삶이 다르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장관의 아들이고 한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의 아들이다. 네.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르겠죠. 또 당연히 다릅니다. 자, 이렇듯이 부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 북한은 남한보다 2시간 빨리 갈까요? 아니요. 그럼 농부 아들은 장관 아들보다 2시간 빨리 갈까요? 아니죠. 예,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시간이 같다는 것은 북한에 태어나나 남한에 태어나나 출신이 누구나 관계없이 정확히 말하면 경도와 위도에서 경도만 같다면은, 즉 시간적 요소만 같다면은 사주팔자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건 시간적 요소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삶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놓고서 한 사람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주팔자의 초기 조건, 인풋이 바로 시간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 즉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혹은 2013년, 2014년처럼 삶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사주팔자라는 게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사주팔자의 기본까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재밌는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2014년 신년 운세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